본인 소득에 비해서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면 회생을 하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과 소통을 잘 해야 돼요. 그래야 변제금을 낮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오늘의 주제는요, 회생을 신청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좀 어떤 자료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회생 사건은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 대신 그 심사를 잘 통과를 하면 탕감도 가장 많이 해주는 제도죠. 그래서 그 심사 과정에서는 무조건 보는 서류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. 네, 법원이 좀 청산 가치와 소비 내역을 좀 많이 중요하게 보나요? 예, 중요하게 보죠. 청산 가치는 쉽게 말하면 본인이 가진 재산. 아무래도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을 팔아서 채무를 갚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재산 가치만큼은 변제를 해라 라는 게 청산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게 되고요. 소비 내역. 소비 내역을 보는 이유는 채무를 탕감해 주기 이전에 이 채무를 사용한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. 사실 이 소비 내역은 아주 엄격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. 상식을 벗어난 소비 내역이 있는지,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명품 소비만 했다든지 도박 채무가 아주 많다든지,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탕감을 안 해주기 위한 의도로 심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. 변제금이 좀 높아질 수 있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 소득에 비해서 변제금이 너무 높아지면 회생을 하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과 소통을 잘 해야 돼요. 그래야 변제금을 낮게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. 어차피 소비 내역은 이제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변제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방어를 하는 게 좋겠죠.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나 환경, 그런 걸 종합적으로 법원을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. 법원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거, 최근 대출. 최근 대출이 있으면 회생에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? 네, 최근 대출은 법원에서도 무조건 심사를 하게 되고요. 회생 직전에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. 실제로 법원에서도 한 번씩 공문이 옵니다. 이제 최근에 불분명한 카드 결제 내역, 이런 거는 다 청산가치 반영해서 변제를 해라. 최근 대출이란 게 어느 정도 기간 내까지는 좀 대출을 안 받는 게 나을까요? 저는 보통 적어도 석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3달 이내로 대출을 해서 회생을 한다는 거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충분히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겠죠. 다만 그 어떤 사용 내역이 어쩔 수 없이 꼭 사용해야 되는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소명을 하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세요. 어디에 썼는지 증빙은 좀 남겨야 되는 게 좋겠네요. 네, 증빙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. 만약에 증빙이 안 되거나 하면 보통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서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최근 대출 금액이 클수록 본인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법원에서는 보통 도표로 정리를 해서 제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몇 년치 거래 내역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죠.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만 변호사와 상의를 잘 해서 자료를 주시면 나머지 법원에 제출하는 부분들은 대리인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. 법원에서 보는 게 계좌 내역, 카드 내역, 최근 대출, 이 3가지는 모든 회생 사건의 공통 요소고 변제금액 또는 회생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면 회생 절차는 더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대표번호로 연락 주셔서 미리 상담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.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도움되실 만한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안녕!